2026년 6월 14일 생명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무학. 오랜만에 비회당 한쪽 창 앞에 앉아 곤충 이야기를 섞는다. 창틀에는 USB 전류를 사용하는 작은 포충기가 걸려있다. 은은한 불빛에 이끌린 밤벌레들이 찾아왔다가 그것이 함정인 줄도 모른 채 들어가고 아주 약한 전류에다 생을 마친다. 인간에게는 미미한 전류지만 작은 벌레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둥글게 감긴 가느다란 철선에는 수많은 곤충들이 실처럼 달라붙어 죽어있다. 그런데 그 작은 죽음들이 가득한 장치 위에 마치 인간의 얄팍한 꾀를 비웃기라도 하듯 거대한 곤충 2마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 전류가 흐르는 선은 절묘하게 피해가며 가장 안전한 곳에 앉아있다. 처음 본 것은 며칠 전이었다. 잠시 집을 비우며 흘끗 보았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며칠 뒤 돌아와 다시 보았을 때도 그대로였다. 물론 죽은 것은 아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곤충에 관심이 많았고 유심히 관찰한 적도 많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금세 알 수 있다. 저들은 살아있다. 다만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움직이지 않을 뿐이다.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늘 같은 생각이 든다. 머리 부분과 접힌 날개가 만들어내는 형태는 마치 초음 속 전투기를 닮았다. 다른 곤충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위풍과 당당함이 있다. 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나방 가운데서도 가장 거대한 축에 속하는 박각시 나방. 녹색 박각시와 비슷한 크기일 수도 있고 갈색 박각시일 수도 있다. 분명 예전에는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쓰려니 떠오르지 않는다. 요즘 가끔 이런 일이 생긴다.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나무와 풀, 곤충을 다시 만났을 때 이름이 문득 생각나지 않는다. 그 순간에는 괜히 실망스럽다. 마치 내 기억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간도 자연의 한 구성원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노화의 과정을 지나간다. 나무도 늙고 동물도 늙고 사람도 늙는다.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 또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다만 막상 이름 하나가 생각나지 않는 순간에는 그런 너그러운 생각보다 아쉬움이 먼저 찾아올 뿐이다. 지금 내 앞에 박각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나방 가운데 하나인 이 곤충은 앉아있는 모습만으로도 존재감을 드러낸다. 나는 볼 때마다 인간이 만든 거대한 전투기를 떠올린다. 날개는 유선형이고 몸은 날렵하며 정지해 있는데도 금방이라도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를 것 같은 긴장감이 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시간 감각이다. 이 녀석들은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대로 있다.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며칠을
같은 자리에서 보내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인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다. 나는 몇 시간만 가만히 있어도 몸을 움직이고 싶어진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한다. 화장실에도 가야 한다. 그런데 박각시는 마치 모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처럼 보인다. 죽은 듯 고요하게, 세상과 단절된 듯 묵묵하게, 마치 그 자세 그대로 생을 마감해도 괜찮다는 듯. 물론 그들도 살아가기 위해 움직이고 먹고 날아다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는 순간만큼은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린 존재 같다. 버티는 것도 아니고 참는 것도 아니다. 그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볼 때마다 놀란다. 인간에게는 없는 어떤 능력, 아니 어쩌면 인간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능력을 저 작은 생명은 아직 간직하고 있는 것만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힘,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머무는 힘. 오늘도 창틀의 작은 포충기 위에는 수많은 작은 곤충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위 인간이 만든 장치와 자연이 만든 생명 사이의 경계에 거대한 박각시 두 마리가 묵묵히 앉아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어쩌면 놀라운 것은 날아오르는 능력이 아니라 저토록 오래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능력인지도 모르겠다고.